나도 수정초입니다. 나도 수정초가 있으면 혹시 너도 수정초가 있지 않을까요?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빈입니다. 수정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생물학 채널이다 보니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수정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 수정이 아니라 그 투명한 보석 수정이 있죠. 그 이름을 지니고 있는 식물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산속에 발길 드문 가랑잎 더미 사이에요, 가끔 보이는 신비로운 식물인데요. 이름이 바로 수정란풀이에요. 이 녀석은요, 썩은 나무에 붙어서 양분을 얻어먹으며 삽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다른 일반 식물처럼 초록색 엽록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하얘요. 줄기는 여러 개가 뭉쳐서 곱게 자라는데요, 밤색 빛이 도는 덩어리 모양입니다. 키는 10에서 한 20cm 되고요. 줄기를 자세히 보면 잎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비늘처럼 생겨서 퇴화됐고요, 아주 얇아서 속이 비칠 정도예요. 여름이 되면 줄기 끝에 하얀 꽃이 피는데 이게 종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꽃이 이렇게 위를 향하지 않고 고개를 아래로 숙인 것처럼 아래로 핍니다. 멀리서 보면은요, 이 산속 깊은 곳에 살짝 숨어 있는 보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양을 보니까 이 수정란풀이라는 이름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투명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하얀 달걀 껍질이 떠올라서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수정란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요, 인디안 파이프라고 불러요. 왜 그러느냐? 긴 줄기 끝에 종 모양 같은 꽃이 아래로 쳐져 있잖아요. 요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전통 담배 파이프와 비슷하대요. 깊은 산속에서는요, 수정란풀에 가까운 친척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상란풀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상나무 숲에서 많이 자랍니다. 구상나무는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나무예요. 한라산과 덕유산, 지리산 같이 높은 산에 사는데요, 특히 한라산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요, 제가 제주도 산군불에서 찍은 표지판인데요, 위기의 구상나무라고 돼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게 1907년에 제주도 한라산에서 처음 발견됐고요, 1915년 하버드대 교수 윌슨 박사가 이게 이제 구상나무라는 걸 알아냈어요. 윌슨 박사가 이거를 새로운 종으로 발표했고요, 그 이후에 서양에서 이 나무를 개량해가지고 특허로도 낸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서양에 알려진 다음에 나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거를 개량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원래 종이 우리 고유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개량된 크리스마스 트리 구상나무를 사용하려면 로얄티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상수로 개량된 구상나무 품종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요, 정작 우리 고유종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2013년부터요,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에서는요,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구상나무를 위기 단계의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했고요. 현재 한라산과 지리산의 구상나무가 말라 죽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립공원연구원에서는요, 그 주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겨울철 기온이 오르면서 눈이 덜 오고 눈이 녹아 토양에 스며드는 물의 양이 줄어든 게 구상나무 생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답니다. 아고산대라는 구상나무의 주요 서식지는 원래 저지대보다 기온 변화에 더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의 기온 상승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국립생태원은 2015년부터 구상나무 보존과 복원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생명과학연구원과 협력해서요, 구상나무가 고온, 건조,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선 표지판에서 구상나무 별명이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년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나무의 생명력과 죽은 다음에도 지속되는 생태적 역할 때문입니다. 구상나무는 천천히 자라면서도 고산지대의 척박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실제로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수목입니다. 죽어서 100년이라는 의미는요, 구상나무가 고사한 뒤에도 바로 썩지 않고 서서히 썩어가면서 다양한 생물에게, 곰팡이와 곤충, 이끼 등 다양한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이들이 나무를 분해하면서 영양분을 토양으로 서서히 되돌려 보냅니다. 이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구상나무는 죽은 뒤에도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년이라는 이 별명에는 구상나무의 생명력과 자연 속에서의 가치,
그리고 생태계의 물질 순환에 이바지하는 구상나무의 역할이 잘 담겨 있습니다. 자, 다시 수정란풀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수정란풀의 학명은 모노트로파 유니플로라고요. 구상란풀의 학명은 모노트로파 히포피시스예요. 둘이 같은 속이에요. 구상란풀 역시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여러모로 수정란풀과 비슷합니다. 다만 살짝 노란색을 띱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옐로우 인디안 파이프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만 보자면요, 수정란풀과 더 가까운 친척처럼 보이는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도수정초입니다. 그런데 나도수정초의 학명은요, 모노트로파스트럼 휴밀레예요. 속이 다르잖아요. 아예 속이 달라요. 이거 비유로 말하자면요, 수정란풀과 구상란풀이 사촌 정도라면 수정란풀과 나도수정초는 적어도 8촌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겉보기에는 수정란풀과 아주 비슷해서 이 둘을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보기 전에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맨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면 수정란풀은 가을에 황색 꽃이 피는 데 비해서 나도수정초는 봄에 꽃이 피고 살짝 분홍색을 띱니다. 이건 말장난 같지만요, 나도 수정초가 있으면 혹시 너도 수정초가 있지 않을까요? 있답니다. 그런데 저 학명을 보면은요, 구상란풀의 변종임을 알 수 있어요. VAR이 variety, 변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구상란풀의 변종이라면은 너도 수정초보다는 너도 구상란풀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들 모두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수정란풀과 그 친척 식물의 이 독특한 생존 방식은요, 단순히 기묘한 특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산물입니다. 이들도 먼 옛날 한때는 광합성을 하는 녹색 식물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특정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숲속의 음지 환경에서 빛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식물에게는 큰 도전 과제가 되겠죠. 이들 조상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선택 압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보다는 곰팡이, 이 균류와의 공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엽록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자는 퇴화하거나 사라져 갔고요. 대신 뿌리 주변 곰팡이와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가 발달했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독립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기보다는 곰팡이와 주변 식물의 관계망에 의존하는 생존 전략을 택하게 된 것이죠. 이런 진화는 단순히 생존 전략을 바꾼 것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 내에서 독특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이 수정란풀과 그 친척 식물은 에너지 흐름에서 또 다른 연결고리가 돼서 숲속 생태계를 더욱 복잡하고 풍부하게 만드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숲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연과 연결돼 살아가면서 자연의 복잡하고 아름다운 생태계를 보여주는 식물인 것이죠. 마치 이 숲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